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우리 민주주의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전준형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봄대선을 35일 앞두고 마침내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유례없는 다자구도의 이번 대선에서 출사표를 던진 주요 정당 후보는 무려 5명.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중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후보 단일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선거날까지 빡빡하게 짜인 일정 속에서 각 당의 물밑 접촉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당장 열흘 뒤인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17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오는 30일 인쇄에 들어가는데 대선 후보들의 단일화 협상이 최대한 효과를 보려면 그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대선 투표는 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25일부터 가장 먼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선상투표,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이어집니다.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모색한다면 사전투표 전날이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판도를 뒤흔들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지 대진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자, 우선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뻥입니다. 왜 뻥이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이 4월 5일이죠? 제가 봤을 때 선거 24일 남은 겁니다. 무슨 얘기야? 왜 24일 남았냐? 4월 30일서부터 5월 9일까지 중간중간에 연차만 쇽쇽쇽 쓰면은요, 이게 다 휴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저는 박꽃다님하고 처음으로 하나 동의하는 거. 요즘 손 사장님도 조금 문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분명히 요즘 좀 문제 있어요. 예, 너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올라타고 있죠. 예,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참고로 그거는 말씀드렸고. 박과따님, 이제 저희 팬클럽 하시죠. 예, 오늘 제일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예,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 예. 저희 멤버가 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 29일서부터 말이죠. 중간중간에 하루씩 이렇게 연차를 쓰면은요, 대선날까지도 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자, 이 날짜 보세요. 29일이 토요일이죠. 30일이 일요일이죠. 5월 1일서부터 쭉 쉬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선일을 5월 9일로 잡은 겁니다. 그나마 화요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기사에도 나왔죠.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선상 투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이 4월 5일인데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는 건 이제 15, 16일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주 남은 겁니다. 2주. 이 안에 단일화를 하고 인쇄용지 뭐 단일화 한다는 사람들 맘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원로원 삼두마차. 예. 정운찬, 김종인, 홍석현. 그 셋도 단일화가 될까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한 명이 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무슨 대통령이 장난 아닙니까 지금? 예. 로마 원로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야, 머리 세 개인 메두사가 나타났다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노인네들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닌 거라고 추정합니다. 제정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이제 모욕죄다 이러면서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삼권 분립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협의하면 돼. 그럼 국회나 법원은요? 헌법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추호 영감님 비록 전두환 부역자긴 하지만 나름 감각 있으신 분이었는데, 예. 맛이 좀 많이 갔다. 예. 라고 추정합니다. 예. 노인네들 말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빅잼이, 예. 박사모가 새누리당 이름 접수하신 건 아시죠? 예. 모르셨으면은, 예, 접수했습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자유한국당이 버리자마자 그 이름을 접수했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조만간 또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후보가 3명이래요. 변희재, 정미용, 그리고 박사모 회장. 예,
정광용. 제가 월요일 뉴스 때 말씀드렸죠. 쥐가 뭔데 경찰 출두를 안 하고 뭐 대선 때 출두를 안 한다고 대선 정권 그게 그거였어요. 자기 대선 때 이거라 이거죠. 자기 대선 후보다 이거죠. 예. 정말 야 진짜 그러니 뭐 김종인, 홍석현, 정운찬 욕할 것도 없어요. 그죠? 박사모도 그런다고 난리를 치는 판에 뭐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장 좋을 사람은 말 안 해도 문재인이죠. 예. 시간 짧아서 좋아. 좋아. 제일 속탈 사람은 당연히 안철수일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요. 오늘 어제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거의 굳혔고 국민의당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찌라시가 하나 오픈이 됐는데 이현주는 1년 뒤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제 이현주 의원 지역구가 광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국민의당한테 약속을 받았고 박영선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가 약속이 된다면 언제든 탈당할 수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벌어지는지 바로 요 두 번째 소식에 있거든요. 자, 한번 이번에는 각 당 후보들의 하겠습니다. 연정 및 협치 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후보들 모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선 기간 대연정에 대해 적폐 세력과 손잡을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협치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집권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간의 협력 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모두 나갔네요.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대선 후 협치를 강조하는데 한때 대권 경기 김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외교 특사 기용 구상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측 설명입니다. 선거 이후에 협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회의원들을 강요로 적극 임명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무장관을 야당에 주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국정을 공유해야 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야당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협력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집권 시 연립정부 구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통령과 국회 간 불통으로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짐이 됐다는 지적이 큰 만큼 각 당 후보들이 협치 약속을 실천에 옮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남권입니다. 자, 이 뉴스에 해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비문 세력들은 말이죠. 친문은 실체가 없을지언정 비문은 실체가 있죠. 분명히. 국민의당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협치할 거니까. 누구랑 하겠습니까? 싫어도 좋아도 국민의당이랑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뽀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보세요. 예. 어쨌든 폭파 전문이기 때문에 예. 그 양반이 행동하기 전까지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결심하면은 저 민주당 바꾸는 거 보세요. 예. 지금 그 수많은 민주당을 나갔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하면 지분 나누자. 안 한 거거든요. 시시한 대로. 그거 하나만 밀고 간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른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폭파 공작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전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른당 중에서도 그래도 취사 선택을 하면은 좀 쓸만한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DJP 연대를 해갖고 집권을 했을 때에도 우리 DJ 영감님조차도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도 이제 뭐 야 몇 명 넘어와 막 넘어오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자민련에다가 사람 꿔주기도 하고 막 그 교섭단체 만들겠다고. 예. 그게 좀
그런 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 될 수가 없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비문들은 자유로운 거죠. 내가 나가도 뭐 난 그게 큰 데미지 없어. 왜? 이현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말 그대로. 자, 나갔어요. 국민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더민주에서 이제 또 경기도지사 후보가 나오겠죠? 그럼 뭔가 또 지분 요구하겠죠? 단일화 협상하겠죠? 그런 식이겠죠. 아니면 난 완주할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은 뭐, 자유당한 어부질이 될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모는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갖고 활동을 굉장히 아주, 우리 구로박 누나도 그랬거든요. 아, 이제 뭐 문재인이 통합선대를 꾸린다는데, 우리 쪽에 어떤 예우를 할지는 두고 보겠다. 그거 말만 뻔지르르하게 한 거지. 바꿔 말하면 뭐냐. 지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나라 야당은 도대체 이놈의 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탈피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로박 누나는 죽어도 자기 정치할 사람이라고. 안희정 낙선되자마자 자기 지분 챙기지 않습니까? 예. 제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현주 의원이 왜 그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쌍욕을 먹었냐. 옛날에 정청래 의원 날릴 때 윤리위원회에 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솔직히 이제 좀 되게 큰데,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수긍 못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법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따로 뽑아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가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치 방법론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설문을 만드는 그 학문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제가 그건 아예 따로 뽑아서 제가 한번 뉴스를 하나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 그거는 잘 이게 전문가 쪽 아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론조사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 문제 많아요, 솔직히. 예. 문재인을 인정하냐 안 하냐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 하나의 흐름이나 이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짧게는 작년 10월서부터 문재인만 아니면 돼 하고 계속 띄우면서 갈아치우는 그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종편들이.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불순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재인도 문제고 다른 사람도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줬냐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예.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그러죠. 아, 우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탄핵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그러니까 탄핵이나 촛불 집회라는 거를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게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아, 탄핵이나 촛불을 배후에 문재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구나. 저쪽 애들 중에서는.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뒤에 배후에 있구나. 그 의식을 깨지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자기들끼리야 우리 비문이 단일화해야 된다.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예. 진짜 흐름을 못 읽는 거죠.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는 맞아요. 맞는데 그 대세라는 게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방송사나 종편에서 만들어준 대세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방송사나 종편에서 만드는 대세들이 있잖아요. 계속. 저는 그랬으면 그걸 하나로 쭉 밀고 가든가.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계속. 예. 그때마다. 그 대세를 뭘로 판단하냐고요? 그럼 바꿨다님은 뭘로 판단하십니까? 그냥 대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꽃따님이 말하는 거나 제가 말하는 거나 저도 여론조사예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 어떤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는 기법상 문제가 많다니까요. 예. 근데 왜 그러면 뭘로 대세로 보시죠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순환 논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제가 방송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따로 꼭지를 뽑아서 그럼 어떤 기법이 문제인가 지금
이제 SNS나 트위터 상에 있는 여러 가지 파편적인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모아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한번 어떤 여론조사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한번 그거는 상세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걸로 쭉 얘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사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박과따님하고 저하고는 출발 전제가 달라요. 예, 그거를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저도 설득할 생각 없고요. 박과따님도 저 설득하실 마음 없으신 것 같고, 예,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협치라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기사에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조사 60%, 자기 사이트에 온 데이터베이스 수집한 걸로 60%래요. 예. 이게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니겠죠. 네. 디오피니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모듬으로 싹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주에 한번 기사 뽑겠습니다. 예. 약속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어쨌든 더불어하고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당의 일부 이렇게가 협치할 확률이 제일 높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현주나 박영선 혹은 이종걸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두사 삼두마차 원로원 회의, 예, 그거 뭐냐? 쉽게 말해서 니들 자꾸 이런 식이면은 우리 계속 똥탕 튀길 거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한 자리 달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솔직히 말해서 추 할아버지가 대선 나오겠어요? 말 그대로 돈도 없는데 그분은. 예. 이제 의원도 아니고. 그런 거죠. 날 빨리 모시란 말이야. 이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랬고요.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30대 대기업들 제가 봤을 땐 진짜 이들이야말로 적폐의 세력이 아닌가. 답답한 소식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봐드릴게요. 작년 국내 30대 그룹의 투자액이 13조 원 넘게 줄며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